바로 5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태양계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적어도 은하계 내에는 비슷한 별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행성과 위성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 가장 큰 별들을 엄선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랭킹을 더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이번에는 거대 가스 행성만 다루지 않고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성,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은 이미 오래전에 가장 큰 행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역시 태양계에서는 견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갈색 외성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등장하지 않는 한 태양계에서 목성보다 큰 행성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갈색 외성이란 행성이 되기엔 너무 무겁고 한 사람 몫의 항성이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천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태양계에 갈색 외성이 존재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7.8배입니다. 적도 반지름은 71,492km로 지구의 11.2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거대한 외부 행성을 상상하기 쉽도록 지구가 아닌 목성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이 편리하고 자릿수에 있어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과거 전문가 중에는 목성이 갈색 외성이 되어 태양의 쌍성이 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구의 하늘에 작고 희미하게 떠있는 덤으로 딸린 항성처럼 보일 거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아무리 목성 질량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에는 질량이 부족하며 그만큼의 질량을 얻을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색 외성이 되려면 목성의 12배에서 13배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태양계 행성을 전부 목성에 던져넣는다고 해도 질량이 부족합니다. 지구, 태양계에서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것으로는 가장 큰 행성. 전문가가 외부 행성을 발견한 이후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 중에서 사이즈는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 등의 거대 얼음 행성보다는 작은 천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고안된 용어가 바로 슈퍼어스입니다. 슈퍼어스는 우주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신기하게도 태양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구는 지표면이 단단한 행성으로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4개의 지구형 행성 중에서 질량과 크기가 최대급이기 때문에 지표면이 단단한 천체로서는 태양계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인 것입니다. 태양계 중에서 지구에 한 발 못 미치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질량이 지구의 0.815배, 반경은 0.95배로 화성과 수성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명왕성이나 세레스 같은 준행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위성이나 소행성, 혜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니메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달은 가장 큰 위성이며 동시에 가장 큰 질량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의 기사나 옛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태양계 최대의 위성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의 반경은 약 2634.1km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의 반경인 2439km보다 큰 값입니다. 다만 질량면에서 수성이 가니메데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가니메데의 질량은 지구의 0.25배인데에 비해 수성은 0.055배에 해당합니다. 가니메데에는 대기가 존재하며 그 주성분은 산소와 원자형 수소입니다. 다만 대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복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가니메데 표면에는 생물이나 액체로 된 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HD 100546b 알려진 것 중 최대일지도 모르는 행성.
HD 100546은 젊고 창백한 항성입니다. 이 별은 원시 행성계 원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성계가 한창 형성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는 항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전문가들이 이 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항성은 2013년에 발견된 HD 100546b라는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과 이를 둘러싼 원반을 합치면 그 반경은 목성 반경의 거의 7배가 넘습니다. 질량을 어리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도 목성의 20배 정도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대 행성에게 가장 큰 행성이라는 칭호를 주어도 될 것 같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HD 100546b가 행성이 아닌 갈색 외성이라는 분류에 속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 중에선 이 별의 발견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가자리 베타 B, 갈색 외성이 아닌 최대 질량 행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질량의 외계 행성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갈색 외성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행성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갈색 외성에서는 이미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이 열핵 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면 더 이상 행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곳에 있는 행성에 열핵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천체가 항성이 되려면 최소한 목성의 13배에 해당하는 질량이 필요합니다. 화가자리 베타 B의 질량은 목성의 12.9배이므로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목성의 30배 질량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 열핵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산이 맞다면 열핵 반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천체 중 화가자리 베타 B는 최대급 행성입니다. 화가자리 베타 B는 베타별 주변에서 발견된 유일한 행성으로 대기의 온도는 1724켈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 별은 매우 먼지가 많아서 이로 인해 끊임없이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통통한 행성은 상당한 질량을 갖고 있지만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반지름은 목성에 비해 46% 클 뿐입니다. TOI 849b,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것으로는 최대급일지도 모를 행성. 행성이 해왕성이나 천왕성과 같은 거대한 얼음 행성이 될 수 있는 질량의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왕성의 질량보다 조금 작은 지구 질량의 1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TOI 849b라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3배입니다. 참고로 해왕성의 적도 반지름은 24,764km로 지구의 4배에 약간 못 미칩니다. 또한 TOI 849b의 질량은 지구의 40배가 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대 얼음 행성이거나 거대 가스 행성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별은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는 데다 대기는 거의 없습니다. TOI 849b에 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표면의 중력이 엄청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성과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표면은 섭씨 1500도로 그다지 쾌적하지 않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행성은 가스 행성이 아니라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일까요?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거대 가스 행성이 가진 암석의 핵이 겉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라는 해석입니다. 아마 이 행성이 생긴 초기 단계에 대기가 항성풍에 의해 모두 날아가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TOI 849b는 곧바로 최대급 지구형 행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적어도 연구자들이 더 재미있는 별을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 별에게 같은 칭호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